안녕하세요. 너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감정식당 셰프 옷을 입었는데, 음. 선생님께서는 셰프가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최고의 마이스터 같은 옷을 입고 오셨네요. 이거 여행하면서 아마 네. 사서 입은 것 같은데. 네. 오래됐어요, 이것도. 네. 다 흰 옷으로 이렇게 선생님과 또 제자가 이렇게 입으니까 오늘은 또 다른 멋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 요리하는 옷을 입고 요리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요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뭐냐면 부부 사이에 신뢰를 가장 깨뜨리는 외도, 바람 피우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께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바람 피우는 외도 하면 주로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이란 무엇인가?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의학자 가운데 한 분이신데, 섹스, 성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부터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근데 요즘 하도 이제 성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 네. 그 악플들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내가 글 쓰는 거, 강연하는 거, 네. 이런 데서는 성 얘기 절대로 하지 말라고 집에서 금기어 중에 하나가 성이군요. 명령을 받아서 네. 이제 그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기도 하겠어.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에 대한 관념이라든지 이런 거는 네. 옛날 생각이잖아. 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고 개방된 그런 성 개념을 갖고 있는데 네. 불쑥불쑥 옛날 얘기를 하면 그게 맞지도 않고 네. 또 그 말 자체가 악플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악플의 원인이 되는 거는 고소하고 뭐라고 할까? 법률 위반이 돼. 근데 그걸 구분을 못 하겠어. 네. 이 얘기하면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예. 경험이라든지, 예. 이걸 토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 어디까지가 그러게요. 법률의 저도 지식이 걸리고, 어디까지가 용납이 되는 건지, 네. 그거 잘 모르겠어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죠, 선생님. 그 세월이 오래 지나도 그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여전히 항상 도움이 되는 그런 원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한번 선생님 말씀하시면, 선생님 그거는 조금 이쪽으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한 말씀을 드려보고, 먼저 근원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섹슈얼리티라고도 얘기하고 성적인 관계, 이것은 정신의학자로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정신의학에서 이제 가설로 내놓은 거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기 중심적인 성이 아니고 네. 에너지 개념으로 성을 생각한 거예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전에 듣고 싶었거든요. 에너지다. 성은 성기 그러니까 중심이 아니라 에너지다. 성이라는 거는 어린이 성도 있고, 네, 반드시 청춘 사춘기의 남녀의 성도 있고, 네. 어른이 되어서의 성도 있고, 네. 이제 그런 거거든. 근데 이제 그 가설에 의하면 리비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 리비도라는 말은 이제 뭐랄까 신조어지. 네. 그 당시에 신조어. 만들어낸 말인데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이제 본능이에요. 본능. 인스팅크트, 본능. 그런데 가설적으로 연구한 것을 보면 그 리비도에는 두 가지 본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는 이제 성적인 본능. 네. 다른 하나는 공격적인 본능. 이제 그걸 중간에 가면서 죽음의 본능, 삶의 본능 이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뀌어갔지만은 이제 그 두 가지도 또 연구를 해보니까 그 공격적인 욕구라는 것도 성적인 욕구로부터 파생되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복잡하게 그렇게 가르기보다 한몫 합쳐가지고 리비도라고 이제 썼는데 그 리비도를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할 마땅한 말이 없어요. 대체어가 마땅치 않다 아직까지.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성적 욕구라고 번역을 아,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오해가 생기는 예, 거예요. 예, 예. 오해가 생기는데, 그럼 어린이의 그 성적 욕구를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전부 듣는 사람들은 그 어린이한테 무슨 그렇죠. 어, 저 어린애가 그런 무슨 성적인 욕구를 그 가지고 욕구가 있나. 있겠는가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이제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이제 프로이드나 그런 정신분석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제 인격의 발달 단계가 있어요. 네. 인격의 발달 단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핵심적인 게 이 리비도예요. 네. 그 리비도가 어디에 가서 부착하는가 아. 이 말이라 뭐 말하자면. 편의상 리비도를 삶의 에너지라고 일단 여기서는 번역을 한다면 삶의 에너지가 발달 단계에 따라 어디에 픽스드 고착되어 있느냐, 그렇지, 붙어 있느냐. 부착이 되는 거. 네네. 그러니까 어린이 이제 그 지나간 옛날 학설들이지만 네네. 제일 전 부착하는 데가 이제 그 우리가 입이나 그 구강. 구강 점막에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어머니 젖을 빨잖아요. 예.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빤다는 그 자체가 섹슈얼리티라고. 아,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너무 생물학적이다 이 말이에요. 네. 해석이. 네, 네, 네. 젖바는 게 뭐 무슨 성욕이냐 이래 되잖아요. 단지 살기 위한 행동일 뿐인데.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개념으로 생각하면 첫 번째 그 성격 발달에 이렇게 부착되는 것은 구강입니다. 네. 그래서 구강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 그다음에 오랄 피리어드. 이게 옮겨가가지고 이제 항문기라고. 예, 애널로. 뭐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대소변을 그 이제 훈련에 의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성에 관한 게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아, 네. 성기기. 그게 이제 한 5살경이거든. 그거는 어른이 생각하는 또 그 성이 아니에요. 네. 성적인 구분. 아,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렇게 뭐가 좀 다르구나, 외견상. 네. 성 정체성 같은 거군요. 응? 성 정체성 같은 거. 그렇지. 남자, 여자. 네. 그 남자가 여자를 쳐다보면 나는 뭐 있는데 쟤는 여자가 보기엔 또 나는 없는데 쟤는 네. 그 말하자면 해부학적인 수준에서의 네, 성이에요. 네. 아하. 이제 그게 사춘기로 넘어가면서 신체적으로 성호르몬이 성장 호르몬보다 많이 이제 분비가 되잖아요. 네, 네. 그때서부터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적인 에너지로 성적인 에너지가. 네.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은 뭐 어린이 성.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성은 우리가 성인들이 생각하는 섹슈얼리티, 성적인 욕망, 욕구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삶의 에너지, 살고자 하는 그렇죠. 에너지다. 그렇죠. 그래서 발달 단계별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리비도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말이 오늘은 정리를 해보면 좋은 말 같은데 하나는 성적인 것이고 하나는 어그레션, 공격적인 거다. 그러면 이것을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 나누자면 하나는 생산적인 것이고 하나는 파괴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또 성인들의 성의 결과도 제2세의 탄생이라는 생산적인 결과로 나오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생산하기도 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파괴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생산은 무엇을 생산하는가? 자기 생명에 유리한 것은 생산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생명에 불리하고 방해가 되는 것은 파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리비도라는 게 생산인 동시에 파괴는 공격적인 거, 이쪽은 또 성적인 거, 그 생산적인 것을 가장 대표하는 게 성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선생님? 뭐 결국 그런 의미죠. 네. 예를 들면 이제 공격적인 거하고 그 성적인 욕구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네. 이게 이제 하나의 이게 서클 같아. 서클. 이쪽에서 보면 섹슈얼리티고 이쪽에서 보면 어그레션이고 그래. 네.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네. 예를 들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침 식사를 하시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밥을 오물오물 씹어서 먹죠. 네. 씹는다는 것 자체는 음식물 자체를 파괴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파괴해서 이제 위에 가면 장으로 내려가면서 흡수하잖아요. 네네네. 흡수한다는 게 이게 이제 생산적인 네. 거야. 네네. 파괴해서 얻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이 섹슈얼리티로 아하. 해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이클이야. 아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건 뭐 한통속이다. 한통속이다. 쉬운 말로.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힌두교에서 네. 3대 신이 있어. 아. 신이 뭐 네네네. 가지 수도 없이 많아. 그 네네네. 사람은 인구수보다 많다고 해서 네.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이제 3대 신이 있어. 네. 하나는 이제 창조의 신이 있고, 창조의 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창조한 걸 유지하는 신이 있고, 아하. 네. 그 다음에는 창조된 것을 파괴하고 재창조하는 네. 신이 네. 있고, 네. 이 세 신이 있는 거야. 누가 제일 고마운 신이? 파괴하고 재창조하는 신이 제일 고맙지 않을까요? 그건 고맙다기보다는 두려웠지. 그러면 창조하는 신. 창조한 신이 우리를 있게 해줬으니까 제일 고마워해야 되잖아. 근본이자 출발점이니까요. 그렇지. 네. 제일 고마워해야 되잖아. 네. 근데 그건 신도가 별로 없어. 아하. 이미 받아 먹었으니까. 이미 태어났으니까. 그러고 네. 제일 번창한 게 시바신이에요. 시바신. 파괴와 재창조를 하는 신이니까 재창조에 대한 희망도 있지만은 사람들은 이 파괴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도가 제일 많은 거예요, 신도가.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다 그럼요. 보니까. 그러면 리비도라는 것도 힌두교식으로 얘기하자면 그 안에는 창조와 지속과 파괴가 동시에 들어있는 순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우리가 성을 단지 성기의 결합이라는 좁은 차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 덩어리, 그 속에는 생산도 있고 유지도 있고 파괴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가 자꾸 생기니까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냥 리비도를 섹슈얼리티라고만 한 게 아니라 어릴 때 거하고 이제 어른이 돼서 성기 중심적인 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애들이 갖는 그 성을 인판타일 섹슈얼리티라는 말을 인판트가 또 유아 뭐 이런 뜻이니까 인판타일 아이들의 성적인 것 그것과 구분해서 구분해 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보통 부부간의 외도, 바람 피우는 거, 그 얘기를 하려면 근본적으로 성이 무엇인가부터 제대로 봐야 되는데 선생님 늘 말씀하시던 무엇을 알려면 국어사전으로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성이라는 것이 삶을 위한 에너지 덩어리다. 이렇게 오늘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외도 얘기, 바람 얘기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좁게만 알던 성에 대해서 좀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제주해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함께 이 성이라는 것이 단지 그 성기 중심의 그런 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에너지 덩어리다 하는 것으로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랑나랑의 이소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